일단 숙제해 오신 친구들은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달드려야 될 사안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러분들 숙제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쌤이 답지를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질의응답 있으면 쌤이 알려드린 연락처로 꼭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20페이지인가요? 여기 사역동사, 지각동사, 부정사, 목적격보 요거 오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원별로 이제 문장이 많지는 않고요. 그냥 요렇게 문장들이 나온다 해서 어법적 구조 간단하게 보고 해석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사역동사 하면 떠오르는 동사 세 가지가 있죠. 누구 있습니까? 여기다 쓸까? make, have, let이 있습니다. 요 세 개 있고 지각동사 혹시 아세요? 지각동사.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 요걸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지각동사는 여기다 쓸까? 요거 끄고. 6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 6개인데 딱 누구 보고 이렇게 합시다. See, watch, listen to, hear, feel, notice. 요 6개의 동사에 좀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각동사라고 한다면 사역동사, 지각동사 전부 다 뭐? 오형식 구조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형식 구조 특징이 어때 얘들아? 중간에 목적어가 있고 이 목적어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동사 모양의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한다라는 것을 본다, 듣는다, 느낀다,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동사 모양이 첫째, 목적어의 행위자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 먼저 얘 행위자. 근데 이 동사들의 특성상 뒤에 나오는 동사의 모양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첫째, 우리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누가 나온다고 배우니? 무조건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고 배웁니다. 셋 다 공통입니다, 이거는. 근데 시험 문제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주 나오는 패턴이 누구냐면 have야, have. have가 누구냐면 원형도 나올 수 있지만 얘는 ing와 pp도 가능해.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목적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ing, pp도 가능하다. 요게 이제 고1 시험 문제 포인트의 사역동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중3 때에는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가 원형만 나온다고 많이 배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여기에 ing, pp까지 추가가 돼서 목적어의 행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have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들은 다 원형의 패턴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make나 let 같은 것들은. 또 요 지각동사 오형식 동사 중에서도 뭐 다양한 동사들이 있지만 특히 지각동사는 얘는 또 마찬가지로 원형과 ing가 능동이라는 패턴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능동은 뭐야? 목적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얘가 직접 그 동작을 행한다라는 차원에서의 능동태를 말하는 거야. 또 수동태는 어떻게? 그 목적어의 관계에 있어서 PP 관계에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수동태 패턴이라고 수동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와의 능수동 관계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원형 ing, pp가 나온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따로 쓴 것 같지만 얘들아 잘 한번 새겨보면 have만 따지고 보잖아? 그러면 have도 똑같아. 뭐? 원형과 ing와 뭐가 나온다? pp가 나온다는 건 동일 패턴인 거야. 쓰지 마 이건. 왜냐면 make, let까지 공통분모가 돼버리니까 얘는 누구야? have만 해당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have의 목적격 보어는 누구의?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의 모양과 동일하게 되겠네. 그치? 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요 두 가지 정도의 구별만 하셔도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투부정사만을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get이라는
get이라는 오형식 동사의 투부정사 목적격보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오형식의 목적격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오형식 패턴은 어떤 동사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좋겠네요. 관계는 항상 이런 관계야. 주어가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목적격보 한다라고. 요 관계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가 우리 무슨 동사? 사역동사는 시키다의 뜻이 되겠죠. 주어가 시킵니다. 목적어가 원형한다고 ing, pp 된다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또 주어는 본다, 느낀다, 듣는다, 뭐한다? 목적어가 ing 하는 걸, pp 되는 걸 보고 느끼고 듣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술관계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문장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문장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두 문장 딱 있을 겁니다. 요 43, 44번 선생님이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서 보도록 합시다. 1분 한번 볼게요. 시작. 해석도 한번 해보세요. 문장도 꽤 기니까. 잠깐 한번 보시면 enable이 조금 여러분들 겉도셨을 거야. enable 동사도 쌤이 나온 김에 알려드릴게요. 밑에다 여러분들 그 공란에다 쓰셔도 됩니다. 아까 투부정사만을 목적격보로 취하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사실 제일 많은 동사긴 해요. ask, allow, 그 다음에 cause, enable, force, encourage. 요거 겨울방학 때 특강 들으셨던 친구들은 쌤이 오형식 동사 할 때 한번 적어드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만 목적격보로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물론 얘네 말고도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뭐 want도 있고요, 뭐 persuade도 있고 설득하다, 그 다음에 뭐 expect도 있고, 뭐 그 밖에 또 expect, 뭐 ask 아까 나왔으니까, 그치? 뭐 요거 말고도 엄청 많은 동사들이 투부정사만을 목적격보로 취하는데, 요때 이제 목적격보 행위자 요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동사 모양을 잘 챙겨 두셔야 돼요.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6개 동사는 요 6개가 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 한번 해보시면 The response profile of each species, 각 종들의 response profile, 반응 정보죠. 반응 정보는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 종이 뭐 할 수 있도록 locate source of smell, 이 냄새의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enable은 투부정사만 목적격보로 취한다라는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이런 문제는 맞다고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후각인데 후각, 어떤 후각? that are relevant, 연관성이, 그 종과 연관성이 있거나 to respond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반응하게 될 그런 후각의 어떤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각 종의 여기 나오죠? 반응도표라는 것을 통해서 후각의 원천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엔 어떤 동사 눈에 들어오셨어요? make라는 동사 눈에 들어오셨나요? 사역동사의 목적어가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이 자리에 동사 원형으로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건 자연스럽게 맞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 사실상 둘 다 맞게 쓰인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similarities, 유사성이라는 명사죠. 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연관 지을 수 있도록. 더 나은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더 나았게 연관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유사성이라는 건 그렇죠. 너랑 나랑 공통점이 있어? 그럼 더 친근해지게 되기도 하는, 그치? 그런 걸 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니까 they will understand us.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On the deeper level, 더 깊은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결국 뭘 만든다? 타인과의 더 나은 연관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동사원형 역시나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형식 동사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수동태 패턴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문 한번 보도록 하면 문장에 적용해 보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수동태는요, 말 그대로 수동의 태를 연관 지어야 되는데, 수동태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양이야, 모양. 태가 이제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라는 동작을 하는 능동태, 그 동작을 당하는 모양이면 수동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항상 수동태는 동사와의 관계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의 모양을 가지고 누구와의 관계? 이 주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수동을 보는 거죠. 그렇죠? 주어가 PP 되어진다라는 의미로서 태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동사 플러스 PP가 본동사로 쓰이는 것이 기반이고, 여러분들이 모양을 좀 다양하게 보신다면 이 비동사의 모양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변화를 갖게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am, are, is의 현재형, was, were의 과거형, will be pp의 미래형,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have been pp. 얘가 이제 수동태인데 왜 헷갈려 하냐면, 친구들이 이제 have pp 하면 맨날 pp는 수동이라는 개념의 그 분사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별개로 따로 쓰면 주어 다음에 have pp를 수동으로 하시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얘는 능동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p 뒤에 항상 뭐가 있어요? have pp 뒤에는 뭐도 나올 수 있어? 목적어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p라고 해서 다 수동태는 아닙니다. 항상 누구와? 비동사와 같이 연관이 되어야 그게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첫째 잡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시 여겨야 될 수동태가 두 가지 패턴인데,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세요. 사형식 패턴과 오형식 패턴의 수동태야. 이게 이제 되게 만연하게 나올 거거든. 이게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의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빼고 동사를 BPP로 만들고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만든다. 요 개념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게 되면 우리 중3 때도 배웁니다. 사형식 수동태와 오형식 수동태 배워요.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되는 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판단해 주셔야 되거든. 사형식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들? 목적어가 2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를 주어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목적어가 2개라는 거는 수동태도 몇 개? 2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식으로. 주어 다음에 give라는 대표 동사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 비동사 다음에 given이 나오면 2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가 바로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수동태에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동사가 이 수요 동사입니다. 오케이? 이거 사형식. 그 다음에 전치사 to나 for, of 명사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해석할 땐 이렇게 가셔야 돼. 수동태, 자, given이니까 to가 나와야 되겠죠? 주어 다음에 be given 명사 나오면 이 명사를, 얘 원래 또 뭐야? 주다의 뜻이죠? 받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뒤에 있는 명사를 받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to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 명사에게
주어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어지다. 이 의미가 이렇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사형식은 예를 들어줘야 돼. She gave me some water. 그녀가 나에게 약간의 물을 주었어. 그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목적어가 두 개 형성됩니다. 그럼 얘가 주어로 빠지게 되면 I was given, 나는 some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선생님이 화살표 표시 안 해도 이해되시겠어요? me가 주어로 빠지고 gave가 과거형이니까 was given이 될 테고 some water가 BPP 뒤에 오게 됩니다.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난 약간의 물을 뭐 했다?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물 입장에서는 water가 was given 한 거야. 주어진 거야.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아, water가 주어로 빠질, some water가 주어로 빠질 때는 BPP 다음에 me를 그 뒤에다 쓰는데 대신 뭘 달고 나와? 그 동사에 맞는 전치사를 달고 뒤에다 간접 목적어를 쓰죠. 그래서 나에게 물이 뭐하다? 주어지다가 되는 거야, 얘는. 받다가 아니야. 그치? by her.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녀에 의해서. 요런 식이야. 그러니까 사형식 패턴의 해석은 되게 잘 하셔야 돼. 오케이? 요거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받다로 쓰이는지 주어지다로 쓰이는지.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거 좀 명심해 두시고, 오형식 수동태도 아까도 잠깐 오형식 수동태에서 오류가 좀 많이 나오는 친구들 많은데 여기다 맞았을까요? 오형식 수동태는 이렇게 볼게. 오형식은 목적격 보호가 있어요. 목적격 보호. 여기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세요. 공간에다 써볼게. 이렇게 쓸게. 오형식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인데요. 여러분들 잘 봐. 보호로서 나올 수 있는 패턴들 선생님이 다 써드릴게. 봐봐. 첫째, 목적격 보호로서 나올 수 있는 패턴. 보호니까 뭐도 되겠어.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 아까 우리 동사 모양 목적격 보호 사역 동사 나오면 원형도 나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한 동사 나오면 당연히 투부정사 나와. 그치? 혹은 have 같은 거 지각동사 나오면 ing, pp도 나와. 동사 모양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의 패턴들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잘 봐. 수동태는 얘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목적격 보호 갖고 만드는 거 아니야. 목적어를 주어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형식은 수동태 문장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얘 입장에서 본 거. 그렇지? 그러면 얘가 주어로 빠져. 얘가 수동태가 되지. BPP. 이것도 예문 들어드릴게. 그러면 이 목적격 보호인 친구들이 어디로 가게 돼? 그 BPP 뒷자리로 가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빠지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우리 배웠죠? 동사원형의 목적격 보호가 수동태로 갈 땐 뭐 달고 간다? to 달고 간다고 배웁니다. 중3 때 배우는 거야, 이거. 중2나 중3 때. 오케이? 오형식 수동태 특징. 동사원형의 목적격 보호가 수동태 뒤로 갈 땐 to를 달고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사 모양이 첫째 이 자리 명사, 형용사, 보호로서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사 모양은 세 개밖에 못 놔두고 to, ing, pp.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아까 쌤이 뭐라 했어? 오형식 패턴에서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누구 정보? 목적어 정보 얘기하는 거라고. 목적격 보호니까. 근데 얘가 주어로 빠진다 한들 BPPD에 얘네를 그대로 갖다 써도 다 누구 정보? 원래 목적어였던 주어 정보를 그대로 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명사라고 형용사하다고 PP 되어지다. 주어는 투동사 있다고 ing 했다고 PP 됐다고 PP 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예문 하나는 들어드릴게. 좀 좁나? 오형식 동사 뭐 쓸까? 그는 시켰어. 내가 뭐 하라고? 방 청소하라고 시켰어.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보는 예문이죠. 그쵸? 사역동사 할 때. 그러면 이거 수동태로 만들어봐. 누구 입장?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가 시킴을 당했어. was made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clean이라는 동사 원형이 BPPD로 오면 뭘 달고 온다고? 투부정사를 달고 온다고. To clean the room 이렇게 되는 거야. By him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나는 청소하라고 시킴을 당한 거야. 오케이? 요 말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to clean의 동작의 주어가 누구야? 나지. 왜? 역시나 능동태에서 내가 클린했었던 동작이 수동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뀔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태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 많이 봤잖아. 정규가 먹었어, 치킨을. 그러면 치킨 입장에서 봤을 때 치킨은 먹혔어, 정규에 의해서. 똑같은 말이야. 정규가 치킨을 먹은 건 다 똑같은 얘기라고. 다만 태가 달라지는 거야. 모양. 정규가 치킨을 먹었는지 치킨이 먹혀서 정규에 의해서 먹혔는지 그 차이의 모양만 달라진 것일 뿐 의미는 똑같은 거야. 그가 시켰어, 내가 청소하라고. 나는 시킴을 당했어, 청소하라고. 똑같은 말이잖아, 결국. 그치?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사형식, 오형식에서 좀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오케이? 문장 패턴 많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의 수동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수동태 다음 패턴, 다음 페이지 45, 46번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문장이 길긴 한데 그것도 한번 해석해보면서 얘가 맞게 쓰였는지 틀렸는지 그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은 역시 1분 드려볼게요. 시작. 좀 보셨어요? 보통 긴 문장을 해석한다. 그 좀 세세하게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 개수가 총 독해 기준 좀 거두절미하고 얘기할게요. 독해 28문항이 있습니다. 듣기 17문항 빼고 총 45문항인데 독해 28문항 중 뭐 그냥 어림수로 그냥 대충 얘기해 보면 8에서 10문장, 한 지문 평균 8에서 10문장 정도 돼요. 근데 45분 정도 마킹 시간, 듣기 시간 빼고 약 45분 안에 28문제를 풀어야 된다 생각해 보면 한 문제 평균. 근데 빨리 풀리는 문제도 있고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 문제도 있기는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만 대충 얘기해 볼게. 근데 한 문제 평균 한 1분 35초에서 40초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100초라는 시간 동안에 8에서 10문장 정도 되는 문제를 읽고 문제를 판단해서 해석해서 해결을 해야 돼. 제목 문제든 주제 문제든 뭐 요지든 주장이든 뭐든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문장 해석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 내가 글을 읽고 나서 보기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럼 그거 좀 빼면 한 70초. 그러니까 한 문장 평균 해석 시간이 약 10에서 12초 정도가 나오는 거야. 요 정도 수량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물론 짧은 문장도 있고 긴 문장도 있겠죠. 그냥 대강적으로 어떤 평균 값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문장 평균 10에서 이런 거 한 15초 정도? 그치? 그 정도 할애를 해서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버겁다라는 생각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중3 2학기가 있고요. 그 다음 겨울방학 한 4개월 정도 백수 시간이 있고요. 백수가 될 시간. 그럼 고2를 시작하자마자 3월 달에 입학하자마자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 그럼 3월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일 텐데 3월에 뭘 공부했겠니? 고등학교 올라와서. 안 그래? 한 1, 2주 뭐 선생님 소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3월 금방 지나가는데 그 3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니네가 머릿속에 있는 정보의 지식은 어디까지를 기반으로 했겠어? 그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겠어?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전반적인 단어, 문장, 력일 거야. 안 그래?
거기다 고등학교 수준 살짝 섞어가지고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야. 그게 이제 보게 되는, 지금 여러분들 20년 11월이고 지금 뭐야? 24년 6월이죠. 그러면 3월이 끝나고 4, 5, 6월 또 초에 봐요. 초에 모의고사는. 그러면 4월, 5월 좀 2달 공부한다고 이런 문장 46번 같은 문장들이 이제 판을 칠 거야. 그때까지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 기반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2달 가지고는 안 돼요.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초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늦지 않은 거야. 하나도 안 늦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진짜 어휘력만 좀 잘 가지고 가세요. 여기서 어휘력이라는 건 단어의 양도 양이지만 내가 외운 단어를 문장에다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생각 같은 거 하는 연습. 지금이라도 뭐 여러분들 보시면 쌤이 뭐 책 광고하는 건 아닌데 쌤이 본 책 중에서는 뜯어먹는 영단어 1800이라는 책이 있어. 그거 진짜 워크북이 근데 꼭 그 책을 사라는 게 아니라 서점 가시면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서점 가는 연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서점에서 단어 아니면 선생님한테 요청해. 선생님은 이제 그 교사용으로 많이 들어오잖아. 그럼 어떤 책이 좋은지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단어책 잘 나왔네. 독해책 잘 나왔네. 난 항상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교재 추천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 수준에 맞춰서 쌤이 말씀도 드릴게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좀 얘기했지만 뭐 놀기도 참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공부하기도 좋은 시기예요. 진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초 부족하고 나 해석하는데 이거 되게 버거운데 나 이거 어려운데 미치겠는데 하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친구 계시다면 빨리 어휘력 증진하시고요. 해석 연습 지금 이거 가지고도 열심히 하시고 게을리만 안 하시면 돼. 진짜. 그 습관만 잡아놓으시면 돼. 내가 쉬는 거에 좀 익숙한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뒤집어서 공부하는 습관으로 조금만 바꾸시면 되거든. 우리가 결핍이 지금 필요해. 우린 결핍이 없어, 얘들아. 스스로 나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갖고 싶어 라는 결핍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니, 우리 웬만한 건 기본적인 건 다 충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근데 공부에 대한 결핍? 솔직히 없어. 내가 이거 영어 좀 모른다고 내 생활에 어려운 게 없거든. 수학 못한다고 내 생활에 어려운 게 없거든. 그냥 시험 한번 볼 때 그 시험의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 그때 괴로운 거 잠깐 끝나면 또 결핍 없거든, 나는. 그러니까 우린 지금 결핍이 필요해, 얘들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당위성? 이런 결핍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쌤 말이 무슨 말인지 물음표 띄우시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해 볼 시간이야, 지금이. 17 되기 전에. 알겠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 어떠셨어요? 한번 볼게. 한 연구가 이 대학교의 이 대학교 학생들의 뭐에 대한 와인과 와인 메이킹, 와인 제조가 되겠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A and B로 이 앞에 있는 거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학교 학생들의 연구가 드러내 주었습니다. 얘가 본동사가 되겠네. 연구가 드러냈다. 뭘요? 데디아를. 얘가 목적어가 되겠네. 그치? 데디아는 뒤에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 나와야죠. 학생들이 선택했어. 테스팅 노트. 테스팅 노트가 뭐야, 여기? 시험표가 되겠죠. 시험, 검증표. 이걸 선택했다라는 것. appropriate는 형용사입니다. 적절한이라는 뜻이야. red wine의 적절한 이런 어떤 테스팅 노트 같은 걸 선택했다는 걸 드러냈어. such as는 뭐뭐와 같은의 의미로서 앞에 있는 명사 구체화시키는 거야. 구체적으로. such as 자두과나 초콜릿. 자두나 초콜릿과 같은 와인을 위해 적절한 테스팅 노트 같은 걸 선택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gave, 주었을 때 white wine colored with a red dye. 빨간색 염색, 염색이란 뜻이거든. 빨간색 염색을 와 함께 색깔이 칠해진 화이트 와인을 받았을 때, 주어졌을 때 이런 말인데 선생님이 자꾸 gave 갖고 받았을 때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자연스러움 때문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gave를 봤어, 얘들아. gave 물어볼게. gave는 능동이니 수동이니? 이렇게 물어볼게. 능동이니 수동이니?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여기 봐봐. give는 무슨 뜻이야? give 주다. 그지? 주다. gave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얜 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줬다. 그지? 얜 무슨 뜻이니? given.
우리 분사 시간에 했잖아. 얘 뭐지? 주어진 형용사입니다. 얘. 우리 동사 모양 3개 외우잖아. 동사, 얘는 분사야, 분사.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혹은 받은, 주어진 2가지로 해석돼. 왜? 선생님이 아까 BPP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 명사가 하나 딸랑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 명사로 나올 수도 있다고. 명사 하나 나올 때 해석 어떻게 하자고? 명사를 받은. 됐어? 얘는 명사에게 주어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 2개의 의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의미가. 형용사야, 둘 다. 알겠어?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 얘는 무슨 태? 능동태. 얘는 무슨 태? 수동태의 태를 갖고 있어. 그러면 능동태일 때는 목적어 몇 개? 2개씩 나와. 그럼 명사 2개 있으면 얘는 능동이 정답. 명사가 하나 있거나 전치사 명사 나오면 수동태. 지금 너네들이 보신 gave는 능동태야. 그럼 목적어 몇 개? 2개 나와야 돼. 그런데 뒤에 봐봐. white wine 하나 나왔고 white wine을 꾸며주는 colored with red dye가 수식어로 나온 거야. 이 말 이해돼? 그럼 빨간색으로 염색된 거 색칠되어진 화이트 와인을 받았을 때 초콜릿, 푸른과 초콜릿과 같은 레드 와인에 적절한 테스팅 노트를 선택하더라. 이 말인 거야. 이건 무슨 실험 내용이거든? 쌤도 기억나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뭐 레드 와인이냐 화이트 와인에 뭐가 어울리냐 요거 질문하다가 화이트 와인 그 테스팅을 하는 거야. 화이트 와인에다 빨간색 섞어가지고 레드 와인인 척 딱 줬더니 레드 와인 표를 고르더라. 이런 얘기. 원래는 화이트 와인인데 뭐 그런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명사가 한 해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수동태로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뭘로 해석이 돼야 돼? 받았을 때로 돼야 돼. 그럼 뭘로 바꾸면 될까 얘들아? 화이트 와인을 받았을 때. 그러면 was given으로 바꿔주시면 그지? 기분으로 바꾸시면 왼절에 주어 동사가 잘 형성될 수 있겠네요. given 이렇게 그죠?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6번도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작년 6월 문장입니다. 한번 볼게. 헌터 게더러는 이제 수렵 채집인들이야. 수렵 채집인들. 이게 사냥해서 그걸 모아서 먹고 사는 거야. 이 수렵 채집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설명이야. 묘사될 수 있는 뭐 natural to human beings, 인류라는 존재의 자연적인 것으로서 묘사되어질 수 있는 수렵 채집인 생활 방식이 얘가 본동사가 되겠죠? appear to 동사하게 되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have pp 나왔으니까 가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많은 것을. 뭐? to recommend it. 그것을 추천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요 위치가 can be described의 주어잖아. 근데 이 위치는 누굴 받는 거야? 앞에 라이프 스타일을 받는 거거든? 맞지? 얘가 선행사니까 위치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자.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로 서로 동일한 존재거든. 오케이? 그러면 삶의 방식 자체가 위치로 들어가니까 이 삶의 방식은 삶의 방식이 묘사를 하는 거니 되는 거니 그걸 보시면 되는 거야. 주어의 관계에 있어서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뭐? 수동태로 쓰는 게 맞게 쓰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 말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동태는 능수동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행위자인 주어가 그 동작을 했는지 당했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수동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대동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동사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앞서 우리가 준동사, 본동사 할 때 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량도 적고 해서 병렬 구조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병렬 구조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해석해 보시고 26쪽입니다. 자, 병렬 구조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병렬 구조하면 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렬 구조. 같은 모양으로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누가 돼야 되냐면 and, or, but, so까지 갈게. 얘네들을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접속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 등위 접속사는 종속부터 갈게. 종속 접속사는 문장 내에서 한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문장에 속해 있는 애야. 그래서 종속 접속사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사절의 왼절, 뭐뭐할 때라든지 뭐 접속사절, 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속 접속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등위 접속사는 뭐냐면, 집중. 앞에 있는 요 A라는 대상과 뒤에 B라는 대상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A와 B의 관계를 말하는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 I like coffee and donut 하면 뭐야? 나는 커피도 좋고 도넛도 좋다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추가 관계야.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or은 which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거죠. 그쵸? 얘는 그래서 선택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둘 중 하나. but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치? I like coffee but donut. not donut. 하지만 난 커피는 좋은데 도넛은 싫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계? 대조 관계라고 하죠. so는 뭐야? 그래서니까 뭐야? 인과관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A와 B의 관계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 뭐냐? 첫째, 품사를 맞춰줘야 돼요. 품사. 뭐 예를 들어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이렇게 품사가 일치가 되셔야 돼. 앞에 명사 썼으면 뒤에도 명사, 앞에 부사 썼으면 뒤에도 부사, 앞에 전치사 명사 썼으면 뒤에도 전치사 명사. 요걸 우리가 맞춰주는 걸 병렬 구조라고 해. 같은 모양으로 맞춘다. 됐지? 두 번째는 뭐냐면 동사 모양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and, or, but, so 뒤에 투부정사나 ing나 동사의 원형이나 ed나 s나 es 같은 것들이 붙은 모양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러면 이 친구와 같은 모양을 찾아서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똑같은 모양인지 ing인지 ed인지 pp인지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원형인지와 같은 모양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해요. 특히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투는 뭐도 가능해? 생략 가능해서 원형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병렬 구조의 특징이야. 요거부터 일단 빨리 필기해 주세요. 그러면 and, or, but, so를 기준으로 앞뒤 관계의 품사와 동사 모양이 일치해야 된다. 이걸 이제 병렬 구조라고 하거든요. 요거부터 먼저 챙겨 두시고. 해볼까요? 그래서 병렬 구조는요,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단문으로 많이 나올 텐데 조금 난도가 있으려면 앞에 두 개의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 예를 들어 and, or, but, so 다음에 뭐 예를 들어 ing가 나왔어. 근데 그래서 and, or, but, so에 ing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맞는지 틀린지 보려고 했더니 ing도 있고 그 앞에 가보니까 갑자기 동사 원형도 있네. 그러니까 모양이 두 개인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모양이 두 개야. 얘는 ing인데 여기에는 ing, SES 다른 모양이 두 개가 있어. 이 모양과 또 다른 모양 하나가.
그럴 때 어떻게? 이 동작의 주체가 누군지를 봐서 그 동작과 일치하는 동사를 찾아서 같은 모양으로 맞춰주는 거야. 주어를 찾는 거야, 주어를. 모든 동사에는요, 투부정사든 ing든 ed든 ses, 원형이든 뭐든 간에 그 동사에 다 주어가 존재해.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에 어떤 주어의 동사와 일치하는지를 얘와 같이 맞춰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동사와 같은 모양을 찾으려고 앞에서 봤더니 원형과 같은 모양이네. 그래서 그 원형과 같이 일치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 알겠니? 그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뒤에 50, 51, 52번 있거든요. 요거 한번 같은 모양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1분 30초 드릴게요. 고! 어떻게 동사 모양 맞춰보셨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50번부터 볼게요. 50번 보시면 that would mean, 그것은 의미할 것입니다. 회사, firms가 회사야. 회사가 뭐하는 회사? 생산해, 덜 만드는 회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dismiss가 이제 해고시키다, 묵살시키다 이런 의미거든. 해고하다 여기 나왔죠. Some of their workers, 그들의 노동자들의 일부를 해고시킨다. 잠깐만. 그럼 여기 ing, and 뒤에 ing 있네? 병렬 구조구나. 이 생각 드셔야 돼. 집중. 일어나. 고기 들고. 자, 등기 접속사 다음에 ing 있네? 병렬 구조구나. 그럼 앞에 똑같은 모양 있나 보네? 있네? 잠깐만. 근데 민도 있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 민이랑도 맞출 수 있고 동사 모양이 두 개잖아. 그럼 얘랑 병렬이야? 얘랑 병렬이야? ing끼리 병렬이라 맞게 쓰인 거야? 아니면 민으로 써야 되는데 dismissing으로 쓴 거야?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고등학교 때 이래. 병렬 구조가. 그럼 어떻게 하자? 주어를 찾자. 자, 그럼 봐. 해고시키는 게 회사니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이니? 그거야. 이해돼? 해고시킨다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구야? 회사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만든다. 아까 명사를 꾸밀 때 분사가 그 행위 꾸밈을 받는 명사의 주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덜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회사가 덜 만드는 거야. 두 번째, 해고시키는 것도 누구야? 회사가 해고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덜 만드는 회사, 일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회사의 주체의 producing과 dismissing이 일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가 일치되는 거니까 50번은 맞게 쓰인 거네요. 이렇게 가셔야 돼. 근데 51번 한번 봐봐. Those who 동사하면 뭐뭐 한 사람들이거든요. Those who have found a deeper meaning in their careers. 그들의 경력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find their days. 자신의 나날들을 찾습니다. 훨씬 더 많은
활기 있는, 훨씬 더 많은 활기를 자신의 하루하루 나날들 동안에 찾습니다. and 그리고 만족감을 주는 이런 것들의 많은, 훨씬 더 많이 활기 넘치고 만족감을 주는 나날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to count가 나왔어 얘들아. their employment. 그들의 employment는 뭐겠어요? employment. 고용이 되겠죠? 그들의 고용을 중요시 여깁니다. 뭐로써? one of their greatest sources of joy and pride. 기쁨과 어떤 자부심의 어떤 가장 큰 원천들 중에 하나로서 그들의 고용을 중요시 여깁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중요시 여긴다라는 요 count라는 동작의 주체가 누군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첫째,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똑같은 동사 모양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첫째. 그렇기 때문에 이미 틀린 거야. 어법 문제로서는. 오케이? 투부정사가 앞에 같은 모양. and 다음에 to가 나왔네? 병렬 구조다. 근데 앞에 투부정사가 있나 없나 찾아봤더니 없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count의 행동의 주체를 찾아줘야 돼. 걔가 누구야? 사람들이죠. 뭐한 사람들? 이런 자신의 커리어, 경력에서의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했던, 찾아왔던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중요시 여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find와의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뭐는 없애줘야 돼? 투부정사 없애줘야지 맞게 쓰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5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 누구야? 셰익스피어.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beloved, 사랑을 받았어요.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의미, 그의 작품들의 의미가 is not immediately obvious,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사랑받았다. 이런 거죠. and 그리고 요구했어요. 일부 생각을 on the part of the audience, 청중들의 어떤 청중의 일부 생각들을 요구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구한 건 뭐야 얘들아? 그의 작품의 의미가 요구한 거지. 이해돼? 즉 requires의 주어를 찾아보라고. 걔가 누구야? 그의 작품의 의미가 되겠죠. 의미가 첫째 뭐 한다고?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일부 생각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requires는 누구랑 병렬? is와의 병렬 구조가 될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미안. 요 시제까지는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제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따로 크게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선생님이랑 같이 몇 문제 풀어봤던 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접속사랑 이제 관계대명사 이런 거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숙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때 좀 해오시면 돼요. 시제 얘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시제는 일치시키는 게 핵심이거든. 일치.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종속접속사라고 해, 얘들아. 종속접속사. 종속접속사가 뭐냐면 이렇게 문장 내에 속해 있는 거야. 문장 구성 요소가 명, 동, 명이야, 얘가.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목적어가 접속사를 달고 있는 절인 것뿐이야. 알겠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구조야. 그러면 한 문장에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걔네 시제가 맞아야 돼. 그 맞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 첫째, 얘가 주절입니다. 얘가 기준이야. 접속사절 안에 있는 게 종속절이야. 속해져 있는 거야. 종처럼 속해 있는 걸 종속이라고 해. 오케이? 속해 있는 거야. 그럼 누가 기준이어야 되냐면 얘가 기준이 돼야 돼. 얘가 본동사거든요. 문장에. 당연히 본동사 시제가 기준이어야 돼. 그래서 본동사의 현재 시제가 오게 되면 얘는 모든 시제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로 시험 문제는 안 내겠지. 다 올 수 있으니까. 그지? 시험 문제는 예로 나옵니다. 본동사가 과거 시제로 나오게 되면 이 자리에는 과거 동사랑
had PP 시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야. 종속절의 본동사의 과거 시제가 나오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랑 had PP밖에 올 수 없겠구나. 또 하나 잘 봐. 잠깨 이제. 자, 또 하나. 이제 종속이 누구고 본동사가 누군지 잘 봐. 뭐 대충 써봤어요. 여기에서 동사가 두 개 나오거든요. 누가 본동사고 누가 본동사고 누가 종속절의 동사일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얘는 뭐야? 왼절에 있던 거는 시간적 배경이죠. 그러니까 얘가 배경이고 얘가 본동사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그러면 배경이 과거인데 종속이 현재 주절의 본동사가 그래서 얘입니다. 얘가 현재로 의미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본동사의 기준으로 과거나 had PP밖에 올 수가 없다. 얘가 과거가 되셔야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본동사와 얘가 종속이야. 얘가 부사죠, 부사. 문장 앞에 있으니까 얘는 부사절입니다. 배경이야, 배경. 그가 어렸을 때 그는 지금 그의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을 했다라고 어렸을 때 도착을 한 거지 현재 도착했다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될 본동사인지 그리고 뭐가 종속절이 될 동사인지 그것만 잘 파헤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장 딱 하나 있거든요. 이건 쌤이랑 같이 볼게요. 한번 10초 줄 테니까 볼래요? 보세요. 고! 해석 한번 해보세요. 이런 패턴의 문장들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봐봐. It turns out이 원래 주절의 여기 본동사 자리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That brain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인간의 뇌가 human brain이 has shrunk 이렇게 돼야죠. 이제 원래 문장이 알고 있는 그러면 판명되어졌어요. 얘가 본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준인 거죠. 현재형이죠, 현재형. 현재형이니까 여기 뭐 올 수 있다? 모든 시제 올 수 있다. 기억나?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러면 판명되어졌어요. 인간의 뇌는 줄어든다. 질량, in mass. 질량상 줄어든다. 약 그게 어느까지 10%까지 줄어들어. since 언제 이후로 얘도 배경을 얘기하는 뭐야? 종속이 되는 거야. 종속. 그러면 현재 본동사가 현재 시제니까 여기 모든 시제 나올 수 있겠지. 여기 줄어든 시점에 얘가 기준이 되셔야 되겠죠. 얘가 turns out 대절의 본동사니까. since가 여기 달려있는 거잖아. 그런 since에 달려있는 주어 동사의 동사의 시제일지는 누구랑 돼야 돼? 얘랑 되셔야 되는 거죠. has shrunk. 그래서 언제 이후로 since it picked 그것이 정점을 찍은 이후로 쭉 언제 사이즈 1500에서 3만 년 전 크기의 정점을 찍었을 때 이후로 지금 쭉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3만 년 전에 인간의 뇌는 컸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의 크기가 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since라는 동사 우리 현재 완료 동사 배웠을 때 왔죠. since 뒤에 과거 연도나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가 나오게 되면 주절의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동사는 뭐가 돼야 돼?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된다가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as shrunk를 봤다면 이 since 때문에 시제 일치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좀 단원이 좀 많긴 많았는데
숙제가 없는 대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단원마다 조금 오늘 한 것까지만 좀 복습하시면 큰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 강의실로 이동합시다.